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김보람입니다. 수요일 오후장 현재 양증시 모두 파란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그리스가 그동안 미뤄왔던 구제금융을 다음 달에 지원을 받기로 결론을 냈고, 그리고 간밤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지표 또한 주택지표, 소비지표 모두 좋은 성적을 내놨지만 시장은 아직까지는 미국 재정절벽 우려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1% 정도 코스피가 오르면서 이제 숨통이 트이나 했지만 오늘 코스피는 또다시 0.8% 정도 되밀리고 있습니다. 지수는 1910선 아래로 내려와서 현재는 190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하락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늘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0.7%, 1% 정도 내리면서 49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장 흐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감이 재부각되면서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920선이 붕괴된 뒤 외국인이 현물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을 강하게 내놓으면서 1910선까지 하회한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89%의 내림세 보이면서 190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 공세를 펼치며 지수의 하락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1,866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00억 원, 51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름세로 장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힘없이 하락 반전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약세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0.16%의 내림세 보이며 49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공세를 펼치며 지수의 약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256억 원,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63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3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나타내지만 지수를 상승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외환당국에서 선물한 포지션 한도 축소를 밝혔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내림세를 보였던 환율, 오늘은 상승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감이 재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환율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원 30전 올라 1,085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현재는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애플 쪽에서 둥근 모서리 특허를 포기하면서 상승 반전되는가 싶었지만 이내 약 보합권 약세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주당 4,000원씩 밀리며 141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이틀째 강세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44% 강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 현대모비스가 약 보합권입니다. 포스코가 오늘 닷새 만에 하락하면서 장중 낙폭을 점차 확대해 시가총액 상위 4위로까지 밀려난 모습인데요. 현재 포스코는 2%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31만 2,500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약 보합권, 한국전력과 신한지주가 2% 이상의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2.43%의 내림세 보이며 주당 5,0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현재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당 200원씩 밀려 25,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 CJ 오쇼핑이 현재는 3%가 넘는 강세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파라다이스가 7% 넘는 급락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외국계 매도에 이틀째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파라다이스는 18,0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M이 현재 강 보합권, CJ는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7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젠백스와 SM 모두 강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들이 근저당 설정비 반환 판결이 전해지면서 동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신한지주가 1.91%, 2%에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KB금융 역시 3%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며 34,050원에, 하나금융지주가 2%에 가까운 내림세, 기업은행과 외환은행 역시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원격 진료를 허가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헬스케어주 주가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현재는 혼조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2%의 오름세 보이며 7,460원에, 시든 역시 1% 이상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 인성정보와 메디톡스는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운동이 시작되면서 SNS 관련주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원이 13.00% 급등세 보이며 상한가 눈앞에 둔 모습이 있고요. 가비아 역시 9.31%의 오름세 보이며 6,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터보테크 역시 오늘 6%에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인포뱅크 역시 5%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9,0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사퇴 여파로 연일 급락세를 이어가던 안철수 테마주 주가가 오늘은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랩이 현재 11% 이상의 급등세 나타내면서 42,0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솔고바이오 역시 12%의 강세, 오늘과 내일 역시 14%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리바다가 영국의 음반사와의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가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소리바다는 2,320원에 거래 중입니다. GS 리테일이 편의점 영업거리 등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투심이 악화된 데 따른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영업거리 제한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며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져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GS 리테일은 2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매각 일정 연기 소식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가 넘는 내림세 보이면서 26,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EDD 컴퍼니가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 6%가 넘는 급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 그리고 증권사에서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 예. 특히 안철수 관련주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전에 써니전자라든지 우성사료, 링네트, 미래산업 등 수많은 이제 안철수 관련주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장격인 안랩에 관한 문의가 정말 많았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정치 테마주 이 부분 자체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불확실한 경기 상황이라든지 정치 상황하고 관련 없이 지금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작용으로 최근 그 안철수 대선 후보 사태에 따른 이제 반작용으로 급락이 나오기도 하였는데요.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안랩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안철수 관련주가 이제는 문재인 관련주로 이름을 바꿔 달고 급등락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테마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안랩 보시면요, 이제 과거에 이제 안철수 관련주, 지난주까지 안철수 관련주로서 증시에서 계속해서 회자가 되었고요.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이제는 문재인 관련주로 이름을 완전히 바꿔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장에 이제 그 점 하한가, 그러니까 시초가 동시에 바로 하한가가 접어들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전일하고 금일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안철수 관련주가 이제 문재인 관련주로 이름 바꿔달면서 지금 증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은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것인데요. 이런 기대감 자체는 언제든지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따른 경계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 그 중에서 안랩 한번 보시면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접근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단 경계감을 가지고 이런 전술적 움직임, 특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대응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전화 주신 분께 안랩에 아직 보유하고 계시진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유효합니다. 전일하고 금일 이제 급등을 하기도 하였지만 낙폭 한 거에 비해서는 아직 인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손절가 부분은 아주 타이트하게 전술적으로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보유가로는 지금 현재 시가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가에서 충분히 매입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목표가로는 이제 5만 원 선까지 지금 낙폭 그전 고점을 기록하였던 5만 원 선까지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 손절가로 지금 제시해드린 거 한번 보시면 좀 특징적인데요. 오늘 저가 기록하였던 38,5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종목이 아니고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전술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필요한데요. 손절가 부분 38,500원 자체는 금일 저가입니다. 만약에 내일 되면 이 부분 자체가 오늘 고가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계속해서 트레일링 스탑 자체를 적용해서 이런 손절가 부분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움직임,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오늘은 손절가 38,500원이지만 내일은 오늘은 고가 부분으로 손절가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 이런 전술적인 움직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이 안랩이었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전략을 정해주셨습니다. 다만 손절 가격은 조금씩 높여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유망 종목,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점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바로 ED입니다. 예. 코드번호 033110번인데요. 투자자분들께 다소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ED 여기에 이제 첫 공식 IR이 지난주 목요일날 이제 개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참가를 하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ED에 관해서 이제 사업 내용이라든지 회사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ED는 30년 역사의 교육장비 1위 업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와 미용, 헬스케어 부분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는데요. 작년에 휴린 바이오셀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성체 줄기세포, 그중에서 지방유리 줄기세포에 있어서는 기술력을 좀 인정받은 회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성형 및 헬스케어 부분은 성장성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형 시장은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서 최근 성형 관광에 이르기까지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많은 이제 중소업체의 난립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ED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한 가지 제시를 하였는데요. 바로 셀디스라는 일체형 줄기세포 추출 장비를 개발해서요, 올 하반기부터 다수 성형외과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요, 과거의 단순 지방 이식인 3세대 방식과 좀 차별화된 4세대 방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바로 줄기세포 지방 이식 방식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은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제 그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의 단순 지방 이식에 비해서 단가 자체는 대략 한 3배에서 4배가량 이상 높으면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고요. 단순 셀디스 기계 매출과 더불어서 이제 그 소모품 자체가 꾸준히 이제 성형외과와 그리고 대학병원 쪽에 납품이 되면서 이익률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현재는 피부 미용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지만 현재 대학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관절염이라든지 당뇨병 등 치료 분야에서도 이제 앞으로 광범위하게 응용 가능하다는 것, 이 부분 성장성 측면에서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한번 차트를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최근 이제 몇 개월간 꾸준히 상승하는 턴어라운드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좀 꾸준히 하락했던 원인은요, 바로 작년 교육장비 신규 수출 부진으로 저조한 영업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바로 그렇지만 현재는 지금 보시면 추세적으로 지금 주가가 우상향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의 실적 개선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이미 이 부분을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이평선을 보시면요, 이평선 또한 지금 정배열 국면에 들어서면서 현재 꾸준한 우상향 국면에 있으니만큼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다는 것,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추세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20선 밑에서 조금 음봉이 나타나고 오늘은 조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기술적으로 짧게 자꾸 접근하시는 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서 이제 목표가로는 11월 중순 기록한 전 고점권인 3,000원선 한번 짧게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로는 현재 60선이 위치한 2,600원선 아주 타이트하게 잡고 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 대비해서 지금 손절가 보시면요. 아주 이렇게 짧게 붙여놓은 거 지금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 2,7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전저점이 2,600원 선이니만큼 손절가만 확실하게 잡고 가신다면 이 부분 투자하시는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재정절벽 불안감 속에서도 미국 경제 지표들은 연이어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73.7을 기록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미국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S&P 케이스슐러 지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는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3.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수치는 6개월 전보다 대폭 낮춰진 것으로 세계 교역 둔화로 올해 중반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이 지연됐지만 수출 증가 등에 따라 내년과 2014년에 걸쳐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은 올해 4.3%에서 내년 8.6%로 수입은 3.0%에서 8.6%로 모두 개선될 전망입니다.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논란이 된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에 대한 권리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애플은 권리 포기에 대해 둥근 모서리 사각형 특허와 스크린 원형 버튼 배치 방식에 대한 특허가 중복된다며 삼성전자가 제기한 평결 불복 법률 심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권리 포기가 특허 무효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1차 본원 소송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정절벽 우려가 그리스 호재 그리고 미국의 경제지표 호재도 모두 억누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올해 산타랠리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 맞는 말씀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산타랠리 이어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미국의 연말 소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추수 감사절 기념 세일인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은 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와 같이 좀 온라인 유통 채널 이용한 구매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 분명 추수감사절 특수 세일은 성공적이었지만 연말까지 이 소비세가 계속 이어질지 또 이것을 어떤 경제 회복의 신호탄으로 봐야 할지는 좀 불투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미국 소매협회는 여전히 올해 연말 소비 증가율을 2010년 또 2011년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이번 그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에 성공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좀 소비를 야기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좀 심하게 해서 디스카운트 폭이 너무 높지 않았나. 따라서 기업들의 영업이익 개선으로 이게 좀 이어질 것은 좀 불투명하지 않나 하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재정 절벽 우려와 더불어 미국 경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바닥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따라서 산타랠리 또는 그냥 연말 연초 증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전년보다 작게 가져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결국 재정절벽이 산타랠리에 결국 산모를 끼얹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한편 급한 불은 껐다던 그리스도 이제 근본적인 문제, 불씨는 여전하다는 경계감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에 이어 또 스페인도 시장을 출렁이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리스는 예상대로 그 유로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제 금리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이미 그런 기대감 반응에서 좀 상승 트리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그리스 자금 지원을 재료 삼아 유럽 관련주라고 불리는 은행과 증권, 건설주가 일시적으로 반등세를 나타냈는데요. 바로 그 전에 이제 그리스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124%까지 줄이는 것도 합의했고 또 구제금융도 최종적으로 437억 유로 추가 지원금 받기로 결정돼서요. 단기적으로 일단 다음 달에 공무원 임금이나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서 단기적인 어떤 그리스 위기는 극복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가 호재로 좀 유럽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감도 일시적으로 수그러들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스페인이 내년에도 재정 적자 감축 목표는 좀 미달될 것 같고 마이너스 성장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리스도 언제든 다시 붉어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업종으로 살펴보시면 이런 그리스 호재에 대한 반응보다는 그 전일 기술적인 반등을 보인 은행과 증권, 건설, 조선 등 유럽 비즈니스가 많은 종목에 대한 뷰는 좀 부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국내 증시 흐름을 조금 들여다봤더니 어제 한 4천억 원 가까이 매수했던 기관은 오늘 매수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 사이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더 늘어났더라고요.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는 종목들은 대형 종목들로 조금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형주 장세가 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지금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중소형주 장세 말씀하시다가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대형주 장세에 오는 거냐는 이제 질문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며칠간 이제 대장주 중심의 좀 선별적인 종목 강세가 나타나면서 좀 지난 몇 거일간은 이제 대형주가 좀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장중 최고가 경신하는 등 전자제품이라든지 IT 업종의 강세에 코스피 시총도 한 단계 레벨업 되었고요. 다만 중형주, 중소형주 아니면 대형주 이런 구분에서 벗어나 좀 연말 수익률 관리하시려면 지금 중국 증시가 좀 붕괴된 부분 또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미국 긴축 우려감 더 커질 수 있는 부분 감안하신다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큰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글로벌 또 국내 포함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또 국내 같은 경우 환율 절상 기조 이어질 것이고 또 내년에 이제 새 정부 취임하면 내수 부양 의지 확인하시면 내수주 쪽이 좀 밸류에이션 부담감 있지만 여전히 메리트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업종으로 지금 선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료와 제약 업종 보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 안에서 업종 살펴보시면 저성장 국면에서도 꾸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IT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업종 이렇게 업종 중심의 어떤 포커스 맞춰주시는 것이 그 수익률 관리에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출렁거렸던 관련 종목들이 어제 오늘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던데 이와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 부탁드릴게요. 일단 정치 테마주들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좀 나왔던 것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분석은 좀 불가피하게 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이러한 대선 테마로 수익 냈다는 케이스를 찾아보기가 사실은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가 있겠지만 실제 투자자들이 대선 테마주를 쫓아 매매하다가 많이 벌었다가 다시 또 토해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무리한 추격 매수나 테마주 편승은 좀 수익률 관리에는 좀 부담이 계속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좀 일찌감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낙폭 과대를 보이고 있는 대형 우량 실적주들을 좀 눈여겨보시다가 저점 분할 매수를 나서는 게 좀 향후 중시를 쫓아갈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관이 의도한 중소형주 때리기가 일부분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테마주들 움직임 자체가 시세 주도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중소형주에 의존하던 패턴에서 대형주와의 밸런스를 맞추는 포트폴리오 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낙폭과대 대형 우량주 어떤 종목을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SNS주도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지금쯤 진입해보는 것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이번에 보면은 뭐 이루온이라든지 오늘과 내일, 가비아, 뭐 KINX 같은 종목들 움직임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분석을 하실 때 꼭 대선 테마를 기준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다른 외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온라인 광고라든지 인터넷의 배너 광고의 형태가 앞으로는 좀 상당히 사그라들 것이다라는 그 마케팅 분석 리서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SNS를 통해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지금 같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SNS가 뜨는 것은 대선 때문에 다소의 영향은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광고 시장에서 새로운 축을 형성할 수 있는 모멘텀이 향후에 많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접근이 같이 대선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이런 마케팅적인 측면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급등해 있는 종목 따라가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눌림목 조정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SNS 관련주들을 한번 매수해보는 그때 시점이 좋지 않을까. 일단 단기 트레이로 접근해 보시면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일단 SNS 관련주들은 접근하는 것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삼성전자가 144만 원대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오늘 좀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는 다른 대안주들을 찾아보자 말씀해 주셨었는데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낙폭과대 대형 우량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 가격이 200만 원대까지 나와 있다는 것들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이제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4, 4분기 실적이 분명 3분기 베이스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으로의 큰 모멘텀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최근 신고가를 찍고 어떻게 보면 일부분 숨고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외국인이 최근 이제 매도했던 부분에서 그렇고요. 지수 하락 시기에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크게 시장을 빼지지 않도록 방어를 하는 역할을 삼성전자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지수 상승 시에는 너무 상승폭이 크지 않도록 어떤 상승폭을 약간 좀 적절하게 조절하는 그러한 변동성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급등하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변동성 자체가 축소가 되면서 140만 원 전후대에 계속 반복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50만 원 훌쩍 넘기기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물론 단기적인 수급적인 베이스에서 그리고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다는 면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따지면 200만 원도 아깝지 않은 주식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단기적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주식 투자를 30년 이상 하신 노련한 그 선수급의 개인 투자가들도 요즘처럼 주식 투자가 힘든 적이 많지 않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최근 시장 대응이 좀 어렵습니다. 즉 뚜렷한 악재가 나와서 시장에 빠졌다 그러면 명분과 수익률 하락의 근거가 명확하지만 지금은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수는 고점권인데 섹터별로 또는 종목별로 수익률이 인덱스를 절대 못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들이 개인 투자가 뿐만이 아니라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소연하고 푸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의 유일한 대안은 낙폭과대 대형주들을 언급드리기 먼저 오늘과 같이 지수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15포인트 이상 2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하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분할 매수하면서 하락시마다 꾸준히 매수하다가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단기 차익 실현하는 전략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코덱스 레버리지
1900이 깨졌을 때마다 분할 매수했다가 다시 1900이 올라오면 이제 차익 실현하라는 그런 전략을 내리셨는데 최근에 지수 움직임은 그에 걸맞게 움직였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또 이제 어제도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대형주의 낙폭과대죠.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기, SDI, 호남석유, 금호석유, SK, 제일모직, 대임산업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지수가 밀리면서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대형 업종 중에서 그 종목들이 업종 내 섹터에 상당히 선두 종목들을 구가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분명하게 그런 업종 리딩 주식들을 꾸준히 매수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대기아차, 전기 SDI, 호남석유 같은 제일모직 같은 종목들이 향후에 개인 투자가들도 포트폴리오 일부 내에서 분할 또는 홀딩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면서 좀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빠지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까지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궁금하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모두 공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지수가 한 1% 정도 오르면서 이젠 조금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되밀리고 있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볼게요. 예, 어제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이제 그리스 지원 합의가 소식이 먼저 들렸기 때문에 선반영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전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절벽 우려감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오늘은 좀 충격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1,100억, 500억, 6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2,000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한 0.7%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국내 증시의 특징을 약간 살펴보면 실적 모멘텀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주가 낙폭 과대 인식으로 인해서 전차 군단이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매기가 다시 중소형주에서 다시 대형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종목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증시는 이제 재정 절벽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현재 지금 재정 절벽 같은 경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방법론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합의 초기이기 때문에 서로 양당이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어차피 공화당과 민주당이 최종 합의 타결을 위해서 총론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래도 조금씩은 양보하는 그림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는 조금씩 상승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대응을 조금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체크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중소형주는 조금 조심해야겠고 대형주 쪽으로 시장 중심, 무게 중심이 옮겨갈 수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관심 종목 대형주 쪽에서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의 관심주는 중소형주에서 다시 들고 왔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삼성전자를 좋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매수를 편입가 시도를 했었는데 편입가에 오지를 못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편입을 못해서 실패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은 이제 파인테크니스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파인테크니스는 이제 기업 소개를 잠깐 설명드리면 그리고 MD 사업, LED 조명 사업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MD 사업부란 이제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의 힌지 모듈 그리고 내부 케이스를 말하는데 이라이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리고 한솔 테크니스 등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애플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태블릿 PC의 성장입니다. 스마트 기기의 성장은 내년 2013년도, 2014년도까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기기 중에서 스마트폰보다 태블릿 PC의 성장이
괄목할 만하게 이제 눈에 띌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2013년도 이제 태블릿 PC 생산을 올해보다 이제 3배 이상 증가한 4,500만 대에서 5천만 대를 지금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파인테크닉스 MD 사업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대부분이 태블릿 PC 쪽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 내년 성장을 감안한다면은 다시 한번 MD 사업부에서 실적 성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삼성전자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쓰이는 곳이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 이제 태블릿에 쓰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갤럭시 탭, 갤럭시 노트 10.1 등의 지금 파인테크닉스가 납품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LED 조명 시장의 성장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LED 조명 시장 지금 상황을 보면 올해가 12조 원, 그리고 2013년도가 21조 원, 그리고 2015년도가 41조 원으로 글로벌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LED 조명 시장 같은 경우는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일본에서 성장세가 가파르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재 파인테크닉스 매출 비중의 이제 30% 정도가 일본 수출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분 중에 이제 70% 정도가 일본 수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이제 LED 조명 시장 성장을 감안한다면 또 한 번의 실적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국내 나머지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70% 정도가 국내 시장의 LED 조명 시장은 완전히 정체된 게 아닙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이제 파인테크닉스가 국내 LED 조명 시장의 주 납품처는 이제 관공소입니다. 근데 관공소인데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정부가 2013년도에는 LED 보급을 관공소에 3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국내 시장에서도 LED 조명 매출이 내년에는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실적 저평가 종목입니다. 지금 아직 3분기까지 실적이 파인테크닉스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2분기까지 이제 누계로 살펴보면 매출액이 2,2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00억 원이 210억 원, 그리고 지배순이익이 한 61억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하반기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4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배순이익 기준으로는 100억에서 110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800억 원대 중반인데 현재 저기 실적을 감안한다면은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럼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해 보면은 다른 휴대폰 부품주나 그리고 이제 LED 조명주에 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휴대폰 부품주나 이제 LED 조명주 같은 경우는 내년 성장까지 감안해서 지금 모두 주가에 반영된 상태인데 파인테크닉스만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이제 5,300원 정도에서 지금 5,340원에서 거래 중인데 매수가는 5,200원으로 이제 편입 시도를 하고 1차 목표가는 6,5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8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동공 전문가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상황 지금은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담겨있던 종목들은 RF텍, 휴스틸, 골프존, 파워로직스, 삼성전자까지 총 5종목이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RF텍이 놀라운 수익률 31%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휴스틸은 3.6% 정도 손실을 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전량 매도해보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골프존은 15% 수익을 내고 있는데 조금 더 목표가를 높여 잡아보셨습니다. 비중도 5% 정도 축소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파워로직스는 현재 2% 정도 손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삼성전자는 참 아쉽습니다. 매수 가격이 131만 원이었는데 주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었죠. 네, 이 가운데 AS 한번 받아볼게요. 전략에 좀 수정됐던 종목들이 휴스틸 그리고 골프존이었는데요. 휴스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스틸이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면서 지금 이제 손절가에 지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손절매를 이게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데, 휴스틸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모멘텀은 아직 꾸준히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손절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수급이 좀 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매기 자체가 대형주로 가는 시점에서 휴스틸은 좀 상승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에 전량 손절 처리를 하는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골프존 같은 경우는 골프존 편입한 지 좀 꽤 된 것 같은데, 골프존은 예상 시나리오대로 이제 4분기 뭐 실적 모멘텀도 있지만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4분기, 1분기까지 지켜보자 했는데, 좀 단기간에 급등한 면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5%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10% 정도만 다시 67,000원까지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담긴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들은 RF텍, 골프존, 파워로직스, 파인테크닉스까지 4종목입니다. 전략 수정된 종목은 골프존인데요. 목표 가격을 6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고요. 비중은 5%로 축소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파인테크닉스였는데 보유 기간은 8개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물과 현물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912포인트로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상승 전환했네요. 오늘 수급 특징과 업종 특징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그리고 현물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려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동안 지수가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수에 의한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또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되면 지수는 또 하락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그러한 수급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은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700억대, 730억 정도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봤을 때 뭐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좀 팔고 있는 모습이죠. 운수장비, 뭐 전기전자, 철강금속, 화학, 다 금융 다 매도를 좀 하고 있고 반면에 그러한 매도 부분들을 기관이 다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의 매도 수량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매수하기 때문에 종목들의 상승은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일에 상승했던 그러한 낙폭이 과대했던 대형주들 위주의 상승 부분이 거의 대부분 반전, 절반 정도로 거의 반납이 되고 혹은 그 이상까지도 반납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그 부분이 유지되는 쪽은 지금 IT 쪽 그리고 자동차 쪽은 유지를 좀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지금 지수가 다시 1912포인트, 16포인트까지 좀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 부분 또한 이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기아차, 현대차가 플러스권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역시 우리가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IT와 자동차 쪽이 상승을 해야지 지수가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요. 그 부분 개인들이 강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일단 지수는 보합권을 좀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은 이런 상황이고요. 특징 업종을 좀 보자면 일단 뭐 전기전자 쪽 아까 말씀드린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이 그래도 견조한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 여전히 그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한 오늘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관련한 자화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뭐 지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은 계속 지속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기관의 매수가 계속 유입되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의 매수가 다시 유입이 되고 그렇다면 여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그렇게 좀 진행이 돼가고 있다 판단이 들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더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 시장과 또 연동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또 뭐 모바일 게임주라든가 전자결제주 기존에 좀 강했던 그러한 종목들의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컴투스나 게임빌의 흐름보다는 그동안 하락했던 뭐 JC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을 말씀드릴 때.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 여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결제주에 대한
성장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대선 관련해서는 SNS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SNS 관련주들의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실제적으로 좀 수익도 괜찮고 사업적인 면에서 잘 본연의 사업을 잘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마에 편승이 되면서 그런 변동성을 좀 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뭐 각 특정 업종별로의 종목을 보자면 뭐 자화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뭐 JC라든가 KG 이니시스 그리고 SNS 쪽에서 가비아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그리스 구제금융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또 어느 정도는 반영이 이미 됐다 이런 좀 판단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미국의 재정절벽이라는 부분에 또다시 바로 눈을 좀 돌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또 중국 시장 부분 상해종합지수가 2000선이 또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제가 아까 가장 그래도 견조한 어제 전일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섹터 바로 전기전자와 자동차 부분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 얘기는 시장이 상승할 때는 그 종목들로 매수가 유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자동차와 IT 쪽의 섹터에 지속 관심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때 그 부분 1900선 이상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은 같은 상황이고요. 1900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이 되고 내려간다면 현금을 다시 50% 마련을 하겠지만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현금 비중은 30% 정도만 30%만 유지한 채로 충분히 뭐 매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 가질 섹터는 IT 자동차 그리고 여타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순환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지수가 상승이 좀 지속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각 업종의 대표주들 있죠. 제가 건설에서는 항상 현대건설을 말씀을 드리고 화학에서는 LG화학이라든가 호남석이라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각은 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순환되는 그러한 단기적인 매매는 계속 가능할 것 같고요. 지수의 그러한 하단 밴드와 상단 밴드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 언급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강했던 그러한 섹터들 있죠. 모바일 게임주라든가 오늘 또 언급해드린 전자결제라든가 뭐 이러한 또 제약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종목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기존에 강했던 상승의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그 박스의 상단 부위를 재돌파하는 그러한 종목들은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박스의 상단 부위를 다시 돌파하는 종목으로는 뷰옥스라는 종목, 이 종목에 이따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 부위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이러한 종목들은 접근이 다시 가능하고요. 모바일 게임에서 컨투스라는 종목, 박스의 하단 부위에 온 상태에서 박스권을 유지시켜주는 이러한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매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자결제주 중에서 뭐 KG 이니시스라든가 한국사이버결제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중소형주 중에서는 상승 이후에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혹은 돌파하는 종목들은 관심이 가능하다. 아까 대형주 쪽에서의 흐름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대형주, 중소형주의 어떤 그날 딱 나눠 양분하는 부분보다는 이러한 종목별로 충분히 접근을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짧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서울경제TV를 LG U+TV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욱더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